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정치도 아니고 대기업 경영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단 하나의 문제일 뿐이에요. 나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통천의 상걸에서 소럴 물든 청년이 솔로 올라와 공사판을 뛰며 배운 건 단 하나, 세상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움직인다는 진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도 땅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사람에게 외면당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나는 평생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현장에서 일하며 수없이 듣던 비난 조롱 오해 속에서도 사람만은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키운 것도 결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법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피와 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그 답을 오늘 이 영상 안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얻어갈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이건 내가 평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리입니다. 나는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산과 바다가 맞던 그 마을은 겨울이면 눈이 꺼덕히 내렸죠. 그 눈은 부잣집 지붕 위에도 철화한 초가집 지붕 위에 도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 어린 나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공평해야 하는 거구나. 서울로 올라와 처음 살가게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나는 그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돈님이 누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는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쌀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되더러 시작된다는 거요. 분날레가 회장이 되고 수천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도 이 원칙만은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절대 눈높이를 달리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든 운전기사든 현장의 용접공이든 그들의 눈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공사 중이던 울산 현장에 들렸을 때 젊은 용접공 하나가 나를 보고 회장님이 진짜로 현장에 오시네요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서 배운 사람이야. 공장에서 나는 센 내가 내 인생의 냄새야. 그 말에 그 친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느끼는 순간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해외 손님이 방문했을 때 VIP 식당 대신 현장군의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이 밥이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 그 손님은 놀라더니 그날 밤 바로 계약서를 썼죠.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진심은 직함이 아니라 눈빛에서 통한다는 걸 평생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나한 농부도 세계적 기업의 회장도 정치인도 기술자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습이 달라도 속마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그 마음으로 만나면 절대 오만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조직도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현대를 세우며 가장 먼저 배운 경력의 첫 번째 원칙 그건 숫자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평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누구를 대하던 똑같은 눈높이로 바라보세요.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지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겁니다. 비판을 받아도 흔들리지 마라. 이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배운 겨우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짤 가게 전문에서 시작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도, 심지어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말했죠. 정주영은 미쳤다. 신문은 나를 조롱했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으며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아직 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사람의 피난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그건 나를 막는 말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으니까요. 1972년 울산 조선소 공사 현장에 처음 서 있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모래바도 위에서 사람들은 내게 물었어요. 정 회장님,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바다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아직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죠.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우리는 세계가 놀란 현대조선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 부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나는 단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남들이 100번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 된다라고 외쳤다면은 그걸 믿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뭔가 새롭고 큰일을 하려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당신을 웃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워서 웃는 거예요. 그들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평생 수많은 저렁을 들었지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잠깐의 자존심일 뿐이고 끝까지 버텨서 웃는 건 평생의 신뢰니까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뭔가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은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나는 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일 아침은 반드시 온다. 그 말처럼 오늘 당신이 겪는 비난은 내일의 믿음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옳다면 결국 세상이 따라옵니다. 허세를 부리지 말라. 이건 내가 평생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진짜 출직입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리 형편이 안 됐죠. 하지만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없는 걸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어요. 사람들은 가끔 나를 보며 말했죠. 정 회장은 단순해요. 그 말이 내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람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그 대신 배우면 된다. 의료운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적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죠. 나는 본 분이 그 글 봤습니다. 언제나 조용한 기술자 말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 결국 제일 큰 일을 해냈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을 숨기려 애써는 대신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회장이 된 뒤에도 난 늘 이렇게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 아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치 않는다.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알면 그게 회사의 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체면입니다. 체면은 마음을 가리고 진심을 막습니다. 나는 허세를 버렸고 그 대신 신뢰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써지 말고 조금 부족해도 진솔하게 살아보세요. 사람은 화려한 말보다 진심에 끌리는 존재입니다. 이건 내가 평생 지켜온 인간관계의 원칙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누가 나를 찾으면 직접 얼굴을 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화면이나 글자에 담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현대건설을 막 키워가던 시절 어느 글에서 사장이 계약 문제로 나를 찾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지만 나는 직접 그 사람의 사무실로 갔어요. 그는 깜짝 놀라더군요.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웃으면 말했죠. 직접 봐야 마음이 통하지요. 전화로는 온기가 안 느껴집니다. 그날 우리는 따로 계약서를 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1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확신했어요. 사람 사이의 신뢰는 얼굴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전화로는 문과를 해결할 수 있어도 마음은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직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현장에 자주 나갔습니다. 책상에서 사람을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눈앞에서 그들을 땀 표정을 보면서 대화해야 진짜 마음이 연결돼요.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만나야 관계가 자란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언제나 연락만 주고받고 정작 얼굴은 오랫동안 못 본 사람. 이번 주에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그 한 번의 만남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났다면 즐겁게 해라. 이건 내가 평생 사람을 만남에 지켜온 작은 원칙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라.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의는 식사는 그래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는 원래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웃기는 건 좋아했어요. 전장에서는 늘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외국 바이오와의 미팅 자리였습니다. 소류도 많고 통역도 있어서 공기가 딱딱했죠. 그때 내가 통역을 제치고 서톤정으로 농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입니다. 이 미팅 끝나면 같이 밥부터 먹죠. 그 순간 모두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결됐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그리고 감정은 웃음으로 시작된다. 지금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현장 점심시간마다 식판을 들고 같이 앉았습니다. 누가 반찬이 있잖아. 고기 맛있다.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진지한 이야기보다 함께 웃은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문제 웃겨라. 그 다음에 설득은 저절로 된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기술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만나면 즐겁게 하세요. 그 한 번의 웃음이 관계를 10년 이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비스 정신을 가져라. 이건 내가 평생 사람을 대함에 지켜온 마음가짐입니다. 사람과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에요.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늘 남에게 먼저 주는 데서 시작됐으니까요. 전 대근서를 운영할 때 나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을 때마다 조용히 식당 뒤쪽에 썼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반찬 어땠나 하고 물었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직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감동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확신했어요. 사람은 대단한 보상보다 작은 관심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서비스란 그창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상대가 미소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서비스예요. 한 번은 외국 바이어가 한국 공장에 왔을 때였어요. 그가 긴 여정 끝에 도착했지만 나는 통역 대신 직접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공장에는 에스코트보다 따뜻한 밥이 문제입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감동했죠.
그날 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당신은 사업가가 아니라 신사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신사라는 건 피산정장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 그는 상대에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비스 정신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사랑받습니다. 장대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건 내가 협상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은 이해 부족에서 생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 단골 손님 중에 늘 깎아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짜증이 났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의 집을 직접 배달해보니 그 집에는 환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 이후로 나는 누군가와 일할 때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걸 이해해야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현대조선을 처음 세울 때 우리가 영국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내야 했습니다. 조건이 불리했고 기수도 부족했죠. 그때 나는 상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뼈를 잘 만드는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킵니다. 그 말에 영국은행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더군요. 결국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 회장은 숫자로 설득하지 않고 마음으로 설득했다. 세상 모든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고객,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신뢰를 얻습니다. 나는 평생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 길이 하지 말고 이해하리 해라.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줘라. 이건 내가 평생 사람을 대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물을 잘못 이해합니다. 좋은 걸 주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에는 보기 좋은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이 더 값진 법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선물할 때도 비싼 물건보다 생활에 도움되는 걸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 새벽까지 일하는 현장인분들에게는 꽃바구니 대신 따뜻한 국밥차를 보냈어요. 그들은 그걸 먹으며 회장님이 진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수천만 원짜리 선물보다 더 컸어요. 1970년대 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직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위로금이나 과일 상자를 보내자고 했죠. 하지만 나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활이다. 그래서 회사 기숙사 한 칸을 비워 그 가족을 임시로 들였습니다. 며칠 뒤 그 직원이 내게 말했어요. 그날 회장님이 준 건 방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 말을 돌아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주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했지만 가장 오래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작은 배려가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게 바로 주는 것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주고 있는 건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고 싶은 것입니까? 사람을 기억하라. 이건 내가 평생 지켜온 인간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를 키워가던 시절 수천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나는 가능하면 그들의 이름을 직접 외웠습니다. 영접공, 운전기사, 격리 직원 모두 내게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울산 조선서를 돌던 중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용접공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했죠. 김영철 씨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그 친구는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내게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그날부터 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자신을 더 크게 만든다. 나는 회장이 된 뒤에도 늘 메모를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 가족 이야기, 지난 대화의 한마디까지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 한다는 뜻이니까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기술효율 선과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늘 말했습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잇는 조직은 결국 자신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를 보내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당신 곁에 누군가를 이름으로 불러준 적 있나요? 단 한 번의 이름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의를 지켜라. 이건 내가 평생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잊지 않았던 원칙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신뢰 하나로 서고 그 신뢰는 의리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거래를 했지만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약속이었어요. 한 번 믿음을 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건설 초창기 한 협력업체 사장이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 융자가 막혀 문을 닫게 생겼죠. 사람들은 그 회사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걸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함께한 인연이라면 내가 끝까지 책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의 대금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 후 그는 20년 동안 현대와 함께 일하며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실히 배웠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만 의리로 맺어진 관계는 평생 간다. 정치든 사업이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나는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힘들다고 들으면 가급적 직접 찾아갔습니다. 괜찮나? 그 한마디에 눈물을 보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게 돈보다 큰 위로라는 것 나는 알고 있었죠. 사람은 결국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손해를 봐도 신뢰는 지켜라. 그 신뢰가 결국 더 큰 법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웃고 싶다면 먼저 의리를 지키세요. 그 한 가지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바꾸습니다. 함께 발전하라. 이건 내가 평생 믿고 실천한 경영의 기본이었습니다. 사람이든 회사든 혼자 잘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성공은 함께 크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강해야 회사도 산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사업보급 시교의 정신이었습니다. 현대조선을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강, 기계, 운송, 수고백 개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여 했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게 내 입버릇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청 업체 사장이 힘들다며 울먹이더군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같이 가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우리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항상 나를 지켜준 건 같이 일한 사람들을 였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현대도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만 잘 살리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함께 가려는 마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잘 되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내가 평생을 걸쳐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처음 서울 올라와 쌀가게를 차렸을 때도, 전쟁이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을 때도, 건설 현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세상이 나를 비웃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끝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체면이 깎일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하지만 나는 체면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게 성공이에요. 현대조선을 세울 때 모래에 뿌린 바닷가를 바라보며 모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삽을 들고 첫 삽을 떴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삽이 바로 한국조선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그날의 첫 삽은 영영 없었을 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가능성이 클 때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수많은 실패가 쌓여 만들어지는 답이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무언가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실패는 당신이 멈췄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성공을 만듭니다. 자식을 행동으로 가르쳐라. 이건 내가 아버지로서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던 원칙입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현대를 세우는 동안 나는 집보다 현장에도 오래 있었습니다. 이 캐리그라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을 본 내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서운 분이셨지만 그 뒤에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돈이나 자리를 물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했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기회다. 그 기회를 잡는 건 너희 몫이다. 내가 자식을 키우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경쟁심이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셋이면 둘은 싸워도 하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게 세상이다. 어릴 때부터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일부러 어려운 일을 맡겼어요. 그 과정이 자식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아이들에게 세상을 쉽게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딪히게 하면 그 아이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말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문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오는 내 모습, 그게 가장 큰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당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배웁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이건 내가 평생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나는 학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그게 내 인생의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정치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당신은 공부를 못했으니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요. 나는 웃음이 대답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3배로 일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조한 게 있습니다. 그걸 숨기려 했으면 결국 자신이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매울에 노래가면 약점이 오히려 무기가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수학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숫자 대신 사람을 믿었어요.
사람의 신뢰를 쌓는 데는 숫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직원과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배운 경영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나중에 회장이 되고 나서도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모르는다면 배우면 된다. 모르는 걸 숨기면 그게 진짜 실패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잘나서가 아니라 모자란 걸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정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겸손이 결국 사람을 모으는 힘이 되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살아라. 이건 내가 평생 붙잡고 놓지 않았던 인생의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회사를 세우고 두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자. 그게 내 사명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도 공장도 기술도 없었죠.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게 나라가 나를 살다. 그래서 현대를 세웠습니다. 돈보다, 이름보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 먼저였어요. 한 번은 기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왜 계속 일하십니까? 나는 웃으면 대답했죠. 내가 멈추면 수천 명의 밥줄이 끊기잖아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 변하면 말도 변하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단지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자신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크든 작든 당신의 삶을 붙잡아줄 유일한 힘이 될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건 내가 평생을 걸쳐 증명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나는 수없이 무너졌고 수없이 다시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끈 틀렸습니다. 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선수를 세울 때도 은행이 돈을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분들이었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봤어.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 그 고집이 지금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오일 쇼크 산업재난 그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할 수 있다.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건 단 하나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는 거였어요. 단 한 번만 더 이루어서면 그 다음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끝은 포기할 때 온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지쳐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직 도전 중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바로 당신 인생의 기죽을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무언가 느꼈다면 댓글에 단 한 단어 해봤어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단어가 정주영이 남긴 정신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마음을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삶에도 현대의 기적이 시작되길 바랍니다.